네,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대로 최근 많은 사람들의 화제는 롯데그룹 형제난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재계 순위 5위인 지금의 롯데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신격호 회장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유통관광산업 개청이라는 야망이 있었고 그 결정체가 제2롯데월드였다고 하는데요. 고종환 자산관리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롯데가 이처럼 크게 성장을 한 데에는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탁월한 경영 수완이 있었다. 특히나 그 신의 한 수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성공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좀 남다른 식견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신격호 회장께서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롯데가 이제 우리나라 명동에 해당하는 신주쿠에 있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이곳이 사실은 불문지였다는 것인데 네. 여기에서의 투자 경험이,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부동산 투자의 성공 경험이 한국에 와서 고스란히 제가 볼 때는 거침없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 같아요. 꽃을 네네. 피운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소공동의 그 롯데호텔 백화점이라든지 잠실, 서초동의 칠성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미래의 개발 가치가 높은 핵심 요지의 땅만을 샀단 말이죠. 아무 땅이나 산 건 아니에요. 네. 땅을 많이 샀지만 이런 것들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그 해안이나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개발 계획을,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의 문제, 인맥관리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예, 삼성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 정보죠.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부동산 투자의 성공 경험이라든지 네네. 또 부동산을 보는 안목, 또 풍수지리도 있고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결과로 보이고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삼성인데 부동산 측면에서만 보면 자산만 놓고 보면 오히려 삼성을 제끼고 1위의 부동산 재벌이 된 것이죠. 예, 그런가요? 그러고 보면 신격호 회장은 정말 부동산의 지존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부동산 투자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가요?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네. 우선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모두 다 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해서 결국은 이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 하는 측면은 공통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두 군데 다 입지 선택에서 아주 탁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초동에 강남역에 삼성타운을 건설했잖아요. 네. 그로부터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입지를 선택할 때 일반인과는 다른 저희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이 볼 때는 입지 선택에서 매우 탁월함을 보였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식견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좀 지녔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 개발함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자산 가치를 높였다. 이런 점들은 공통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삼성그룹은 철저하게 이용 개발, 그러니까 사업에 이용하는 데 비해서 예.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고 이병철 회장께서도 뭐 부동산에 좀 남다른 식견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신격호 회장님이 오히려 부동산에 놓고만 보면 더 한 수 위다. 이렇게 우리는 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격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도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계양구의 골프장 부지 같은 걸 보면 또 문정동의 부지 같은 경우를 보면 평당 5만 원 정도에 이렇게 싸게 사서 뒤에 가서 뭐 보상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계열사에 높은 가격에 또 매각을 해요. 뭐 이런 점들은 다소 좀 미묘하지만 양 그룹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격호 회장님의 1인의 의사 결정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신격호 회장의 안목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투자 부동산이요 6% 정도 늘었는데 그게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벌의 자산 규모의 변화라든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나오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최근 2년 사이에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 매우 주목이 되죠. 예. 그만큼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입지와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 상위의 거의 10% 이내에 보면 롯데그룹의 자산이 뭐 롯데호텔이라든지 또 뭐 롯데 로지스틱스, 뭐 롯데 쇼핑 이런 것들의 자산이 이 몇백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평균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한 5년 동안. 이름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6% 이상 이렇게 몇백억의 차이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네. 뭐 이거는 뭐 부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참고할 만하고 예. 그렇죠. 자산 운용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스캔들이나 가십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저는 우리 자산 관리하는데도 좀 교훈이 좀 시사적인 면도 이렇게 보여지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롯데그룹 신격구 회장께서 했던 유명한 말이 명동의 한 평의 땅값이, 그러니까 도심의 한 평의 땅값이 네. 미래 가치로 보면 설악산의 10만 평보다 낫다. 이런 어록이 있어요. 아하. 몇십 년 전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이게 현실화됐고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 명동 또 잠실에 롯데호텔과 백화점을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게 굉장한 모험이었다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과연 이게 신격구 회장님의 시각에서는 쉽게 내서는 모험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롯데그룹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까 부동산을 기반으로 했다고 그랬죠. 소비재 산업 유통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70년대에 우리 개장을 했던 소공동의 롯데호텔 백화점이에요. 네. 1월 1일 이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명동이 앞으로 번화가가 될 줄 성장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두 번째는 80년대에 잠실에 있었던 제1롯데월드 개장이 될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었어요. 이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이 많은 돈을 여기에 이렇게 백화점과 호텔을 짓는 것들이 무모하지 않을까. 네.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20, 30년 지난 지금에서 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네.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얼마나 남다른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래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른 점은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보는군요. 이분은 미래를 보는 아주 철저함이 있어요. 제1롯데월드만 해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0년을 기다려왔다가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걸 그런데 보면 느낄 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이 그 30년 전에 구입한 부지가 거의 강매하다시피 구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우리 지금 박 앵커님 질문하신 게 이제 제1롯데월드 제가 지금 예. 방금 말한 것이죠. 네. 예, 제1롯데월드가 지금 요즘 이런 비사가 좀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88년도에 롯데그룹이 매입을 했는데 이때 고 박세직 회장이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돈이 없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신격구 회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의 강매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아야 올림픽에 재원을 조달할 텐데 롯데밖에 없다. 그래서 신격구 회장은 당시에 이 강매하다시피 산 것이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30배 올랐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100배 정도 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예. 공시지가보다도 우리가 보면 보통 2배 이상 우리가 시세, 이 롯데월드 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땅값이 얼마나 갈까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죠.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만 실제 거래 가격은 거의 2억 정도로 봅니다.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땅값 상승률이 지난 30년간 거의 100배 가까이 이르렀다는 네. 점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재미나는 점은 이 땅을 사고 나서 모래가 엄청나게 나온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모래 땅으로만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모래값이 당시에는 건설붐에 의해 가지고 금값이 됨으로 인해서 모래를 판 돈으로 대부분의 이 네. 대금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냥 단순히
이 국가를 위해서 강매를 받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 투자의 미래 가치를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30년을 기다려왔다라는 이러한 근성이랄까 이런 네. 점들은 정말 우리 신격구 회장님으로부터 배울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이 제1롯데월드가 완공이 되면 말이죠. 네. 부동산 가치가 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라갈 것 예. 같죠? 그렇게 네. 되면 롯데그룹의 어떤 위상에도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죠. 현재 롯데그룹은 이제 기업의 자산 규모면이나 그러니까 매출면 이런 면에서 시가총액 이런 면에서 보면 5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위가 삼성이고 뭐 2위가 현대차그룹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3위가 SK, 4위가 LG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5위가 롯데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후에는 세계 순위도 자산 규모 면에서는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출이나 시가총액도 좀 바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어쩌면 2, 3년 후에는 LG를 제끼고 자산 규모 면에서는 4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제1롯데월드가 2016년 말에 개장 예정인데 이때 자산 규모가 지금보다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지금 땅값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롯데가 또 서초동에 칠성부지, 롯데 칠성부지가 있잖아요. 이 부지가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강남역 주변의 땅값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삼성타운의 효과로 거의 3억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큰 변화가 좀 예상.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 왕자난의 네. 하나의 원인이지 그 원인이 않을까. 되지도 않을까. 저는 이제 자산 관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잠실 롯데, 제2롯데월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서초에는 삼성타워가 있고요. 또 강남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을 했고 그야말로 뭐 3대 그룹의 랜드마크 전쟁이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던데 네. 자산 가치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왜 이렇게 우리 세계 3위의 세 그룹,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또 이렇게 롯데그룹 뭐 5위입니다만 이런 그룹들이 강남권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주지는 살펴보면 주로 재벌들이 강북에 살고 있어요. 네. 뭐 한남동이나 성북동이나 네. 평창동 이런 곳에 살면서 사실은 그룹의 사옥이나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는 지금 강남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럴까 이런 호기심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미래 가치 때문이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삼성동의 한전 부지가 가장 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죠.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의 땅값을 시세보다 3배나. 3배나 네. 높게 했어. 이것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고 그렇죠, 예. 뭐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가 높죠. 과연 이게 잘한 베팅인가 안 성공을 한가. 할까, 예.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식하는 분들도 질문 많이 던지는데 네네. 저는 결론적으로 미래가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잘한 베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롯데그룹과 현대차그룹 이게 지금 닮은 꼴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제1롯데월드에 아까 강매하다시피 했지만 신격구 회장이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던 이런 전략이 옳았듯이 네. 이번에 3배 이상 매입한 이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선택도 미래를 보고 아주 유명한 어록을 넘겼잖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왜 땅값을 이렇게 삼성과 다르게 3배나 높게 샀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어록이 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동과 강남역과 그다음에 잠실지구는 강남의 새로운 신트라이앵글이 될 듯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앞으로 새로운 강남의 중심 상권, 업무지구로 국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 세 개 그룹이 강남권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어쩌면 마지막 투자인지도 모르고 네. 또 강남권의 이 세 개 지역의 미래의 잠재력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거주하는 곳 있잖아요. 네. 주택은 주로 이제 강북에 많이 있고 재벌 총수들이 사는 집은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역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재벌 1세대들은 역시 그 강북권을 선호합니다. 역시 풍수 지리도 좋고 풍광도 좋고 또 이렇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이제 삼성그룹은 주로 한남동에 주로 이제 뭐 레온 미술관도 가지고 있고 네. 여기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자택도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가해동이나 성북동이나 이렇게 이제 그룹마다 또 LG 그룹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인데 네네. 예, 전통적으로 1세대 분들은 풍수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독주택 여러 가지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강북에 우리가 풍수지리 전통적인 이런 부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재벌의 2세들은 제가 볼 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담동, 이렇게 강남 삼성동 쪽으로요? 이렇게 말하자면 강남 쪽으로 좀 옮겨오는 두 가지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살펴본 대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화문 외에는 이렇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으로 새로운 이러한 사옥이라든지 또 미래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재벌 총수들이 보유한 주택도 가격이 뭐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재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명소가 되죠. 소위 이제 명품 주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보면 꼭 대기업의 이런 총수들이 있는 곳에 중소기업 소유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네. 그거는 이제 끼리끼리의 문화도 있고 자기의 이제 신분의 상승을 노린 측면도 좀 있는 것 파급 같아요. 효과가 있군요. 파급 효과 있죠.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왕이면 부촌에 가까이에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매물이 안 나오죠. 실제로 거래도 좀 안 되죠. 네. 이런 측면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명소화되고 신분의 상징화되고 있다. 주택도 단순히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닌 것이죠. 네. 문화와 신분과 이런 측면에서 주택의 가치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일가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쪽에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네, 뭐 현대가 그거는 이제 고 이병철 회장님 때부터 네. 뭐 투자 가치, 자산 관리 측면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죠. 그냥 친밀하게 네, 가까이 그리고 살고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저도 부자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만 이 주거지를 함부로 옮기지를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주거지를 잘못 선택했을 때 기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미나는 것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군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남동, 이태원동에 그 본래 본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동에 새로운 영빈관을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여기 조성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이파크 옆에 이거 할 때도 저도 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재벌들이 새로운 그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네. 땅값이 많이 올라요. 예. 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게 매입했던 뭐 가격. 자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안목도 있을 거고 뭐 돈의 힘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삼성이나 롯데나 재벌 그룹들이 네. 이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떠한 데 지역에 뭐 주택을 또 매입한다, 건설한다, 조성한다 그러면 가볍게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왕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원칙이 그 지역이 유독 올라요. 이 얘기는 재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했을 것 같죠. 물론 자산 가치를 고려한 건 아니지만 주거 환경이 얼마나 적합한가 네. 이런 걸 얼마나 따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은 것을 베스트를 선택했을 입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근데 일반으로 생각해서는 감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 사전 분석을 할게.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이 들어서면 명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결국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네. 홀로 들어서는 안 될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괜히 산 게 아닐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투자할 때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서초동 들어서고 나서 땅값이 50% 2배 올랐잖아요. 삼성동에 지금 이건희 회장 사옥이 들어서고 나서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5, 6천만 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네. 참고할 만한 근데 지표가 워낙 아닐까 비싸서 생각합니다. 투자하려면 좀 힘이 든 근데 꼭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지금 이건희 회장님 말씀해서 그런데 그 밑에 가보니까 네. 사실은 다 세대라서 빌라도 있어요. 20평. 그런가요? 예. 그런 게 돼지 집은 1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20평짜리 빌라면.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2억 5천에서 3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뛰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한 4, 5년간 그러니까 꼭 재벌들 주변에 뭐 큰 이렇게 네, 저택만 다 있는 비싼 건 것만 아닌 있는 건 또 거죠. 아니군요. 예. 예, 이걸 잘 우리가 눈여겨보면 네.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